이런 상황에서 곽상도 전 의원 재판에서 정영학 녹취록이 유죄의 증거가 아니란 판단이 나오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정말 골인데 이게 빠져버리면 대장동 수사가 이 자전거에서 체인이 빠진 것처럼 허들 가능성이 높죠. 정영학 녹취록을 근거로 해서 이때까지 되어왔던 것들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게 준 것이다 라는 논리로 지금까지 접근을 해왔는데 아니 아들에게 준 것도 아버지한테 준 게 아니라고 하는 건데 뭐 그러면 김용 정진상 뭐 이런 분들은 이 대표랑 어떻게 결부를 시키죠? 그러면 이재명 후보도 무죄입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돈을 건넸다고 단 들었다고 말한 진술들도 신빙성이 없는 거죠. 같은 녹취록인데요. 저는 검찰이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라고 봅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정영학 녹취록에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아까 정익진 변호사가 설명한 것처럼 정영학 녹취록에 나온 내용들이 원래 얘기했던 사람을 다 불러내서 법정에 진술을 받아야 돼요. 그게 사실이다. 근데 누구 하나라도 그거 사실 아닌데요. 그때 제가 그냥 뻥으로 그냥 얘기한 건데요. 아니면 그때 과장해서 얘기한 건데요. 이렇게 해버리면 증거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그럼 정영학 녹취록으로부터 사실은 대장동 사건이 시작이 됐어요. 정영학 녹취록을 근간으로 해서 이 대장동 사건의 수사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지금 구속까지 되고 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물론 뭐 녹취록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나오지도 않고 그분이 이재명이라는 얘기도 없어요. 하나도. 없지만 어쨌든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얼개를 짜 맞춰가는데 정영학 녹취록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 녹취록 중에 나오는 얘기들이 지금은 다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100% 그 모든 것을 증거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고 이렇게 되면 누군가 처음에 얘기했던 원소스가 누군지를 찾아내서 그 사람이 법정에 출두해서 본인이 증언을 해줘서 맞다라고 얘기해지기 전에는 그 증거가 하나도 증거로 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상당히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를 촘촘하게 준비해야 되고 그 말을 했던 사람을 다 찾아내서 법정으로 나오게 해서 진술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사건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단순히 녹취록에 나온 내용만 가지고 이게 범죄다 아니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하나의 더 준비할 내용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현정 의원님,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상황이 된 건가요? 글쎄요, 뭐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는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증거들을 검찰이 이제 광범위하게 수집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뭐 야당에서는 왜 이렇게 압수수색을 많이 하느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 하느냐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정진상 씨가 실질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식으로 보고했는지 관련자들이 지금 증언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주변 관련된 증거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곽상도 의원 아까 이야기했듯이 곽상도 의원의 역할 이거 자체가 이제 명확치 않다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는 좀 전에 기자들을 질문했습니다만 모든 사안들을 본인이 다 결제했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잖아요. 뭐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조금 이 사건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곽 전 의원 항소심 공판에 대응할 검사 인력을 늘려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계속해서 보도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